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팝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다운이야 다들 다운. 뭐 시국이런데 뭐. 근데 그거 알고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그게 금요일이었나? 수요일. 우리가 화요일 날이지? 일주일 됐네 그러면? 일주일 됐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첫날에는 이게 딱 처음에 그 세월호 그 참사 있고 나서 그 첫날에는 막 수혜주 하면서 나왔는데 수혜주가 나왔었다고? 그런 거 있었어. 그래서 그쵸, 기분이 찾는 너무 사람들 있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그들이 이게 쏙 들어갔어. 당연하지. 지금 말 잘못하면은 정말 저기 딴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진짜. 근데 그것 때문에 옛날에 일본에서 지났을 때 기억나? 현철아? 그때 수혜주는 찾았지. 근데 그때도 많이 죽었잖아. 그 많이 죽었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니 나 근데 솔직히 안 믿겼어. 200몇 명인데. 나는 지금도 안 믿겨. 난 그 점심 시간에 밥 먹을 때 300명 구조했다고. 300명 구조했다고. 다 되나보다. 처음에 다 구조됐다고 얘기 나왔었는데. 근데 DJ 박은 왜 안 와? 오셨어요. 그러니까. 왔어요? 오늘 뭐 방송한다고 늦게 오신 것 같던데. 근데 안녕하세요. 이제 앉으세요. 하여튼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일하면서 난 우리 직업이 악마의 직업인가 싶어 이게. 근데 난 수혜주 하나 찾았어. 그래? 어떤 거요? 어떤 거? 좀 뭐 세월호 수혜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얘기하다가. 근데 난 그걸 찾으면서. 근데 얘기 안 하는 게. 아니 내가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이 그냥 들었어. 찌라시로 기름 유출 이런 거요? 열몇 개 왔어, 열몇 개. 아 진짜? 찌라시 열몇 개 왔는데. 근데 그 뒤로 나와. 내가 말한 건 안 왔을 거야. 그 뭔데요? 알고 싶지. 아니야. 얘기하지 말자. 궁금한데? 우리 그냥 뭐지 정현님들한테만 드리자. 정현님. 방송 왔으니까 시작합시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은 실적 발표 기간입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말고도 최근에 슬픈 소식이 있었죠.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많은 어린 학생들 그리고 또 탑승객들 안타까운 일을 당했었는데 무엇보다 아직 배 안에 남아있는 실종자들 어서 빨리 구출되기를 바랍니다. 또 구출된 학생들과 이 실종자들의 유가족분들 하루하루 마음이 타들어가실 텐데요. 구조작업 신속히 진행되길 바라겠고 또 구조하시는 분들도 다들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었던데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또 승객들이 탑승했던 배이니만큼 꼭 그 안에 생존자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 버리지 않고 구조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쓸데없는 짓을 꾸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던데 꼭 본인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주식 시장에 대한 참 공감 가네요. 이야기를 좀 해보기에 앞서서 오늘 분위기가 많이 이제 다운된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겠죠. 멤버들도 다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제이슨이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간만에 또 저를 처음 불러주시네요. 네. 아이 컨택 하셨나봐요. 네, 아이 컨택 좀 했죠. 근데 뭐, 한 주간에 어떤 뭐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뭐 시국이었고, 수요일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뭐 나름대로 해서 그런 뉴스들 보면서 얼마나 그 많은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아직 실종돼서 구조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통 통감하면서 자중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DJ 박 전문가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때문에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고 좀 뭐 기적 같은 소식을 기다려야겠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다시 재발을 하지 않도록 좀 관계된 사람들이 좀 정신도 차리고 뭐 책임을 질 게 있으면 확실하게 좀 책임을 지고 이번에 좀 이렇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에이스 전문가님 바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요즘? 예, 뭐 저도 이제 거의 TV 틀면은 그런 내용 뉴스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그냥 믿기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맞아요. 예. 예,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냥 정말로 뭐 거짓말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계속 뭐 현실감이 별로 없는 부분들인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무튼 뭐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알렉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그 화면을 모니터를 보는데 이렇게 계속 일이 안 잡히더라고요. 또 우리 HTS 보면은 HTS나 주권전산 보면 이렇게 뉴스 이렇게 확 뜨잖아요. 실시간으로 네. 계속. 네. 그냥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중이 안 되고. 근데 뭐 근데 일이 손이 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가끔 이상한 뉴스에 분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많았죠.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모 국회의원님께서 실종자 부모 보고 손동꾼이라고. 아유. 우리 대통령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유언비어 퍼뜨리면 분명히 가만두지 않겠다. 책임지겠다고. 여당이라고 꼭 봐주지 말고. 죽여버려야지. 정권을 막 박탈시켜갖고. 이분도 꼭 좀 진짜 좀 어떻게 좀 잘. 그리고 지금 제가 카카오톡을 봤는데. 네. 그래도 이제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서민들이나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렇게 카카오톡에 리본을 했더라고요. 노란 리본. 아, 맞아요. 제 카톡에 한 친구 한 366명 중에 한 3분의 1을 한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이렇게 항상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항상 서민들만 이렇게 열심히 정도를 걷고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만 피해를 보고 편법을 쓰고 자기 할 일 다 안 하고 하는 사람들만 항상 잘 되는 것 같아서 항상 잘 됐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고 약간 우리나라 사회가 좀 권선징악이 아니죠. 정상 사회가 아니지 않나 좀.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그냥 보면은. 그렇네요. 네. 한솔미 연구님도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세월호 소식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구조되지 않으신 분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구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이번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미증시도 실적 발표 호조로 상승 마감했고 이번 주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데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0선 부근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고 있죠.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00선 돌파를 위해서는 일단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시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사말을 다시 해볼게요. 우리 생생주도주톡 시즌2 누워서 하기는요. 이 최강 증권방송연합인 밥TV, 슈어넷, 메이저TV에서 지원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창에서 밥TV나 슈어넷, 메이저TV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증권 팟캐스트 상단 메뉴에 생생주도주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증권투자연합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cafe.naver.com/bmsstocku로 치시면 생생주도주톡을 남들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청취와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제 생생시황 전략과 이슈 시간이 왔는데요. 요즘 처음에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부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과 그리고 2000선에 확실히 안착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2000선
에서 여기서 이제 하락하게 될지 아니면은 제대로 2000선에 안착을 하고 2050선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에이스 전문가님 의견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그 방향성을 먼저 뭐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대답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2000선에 오늘까지 이제 종가가 오늘 2004포인트, 5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올 들어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안착 시도를 해서 이제 안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지금 거의 한 달간 정도 물량 소화를 계속 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하방보다는 상방 비율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지수가 2000선에 왔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똑같았습니다. 하나는 2000선까지 올라오게 된 게 그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었고, 네. 그리고 2000선에서 강하게 돌파를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기관 쪽 이제 펀드 매물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지, 아니면은 여기서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그 기관의 펀드 매물이 더 많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급 싸움이 나타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일단은 실적 부분들도 같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외국인들 자금을 좀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는데, 그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이머징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은 그 테이퍼링 이슈들이 좀 약해지면서 그 다시 위험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이머징 국가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거기서 이제 한국 주식을 좀 더 선호하는 부분들은 그나마 이제 경상수지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실적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실적이 그렇게 솔직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과거 2000선일 때보다. 근데 뭐냐면은 그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실적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뭐 최근에 LG화학이나 그다음에 금호석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보다 엄청 안 좋았어요. 거의 반토막씩 났는데 중요한 건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에 그 포커스를 두는 부분들이 아니라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네.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두는 부분들이 아닌가. 길게 얘기했는데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기관이랑 외국인들 수급 싸움에서 외국인들이 이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 부분들도 눈높이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1분기 그리고 2분기 쪽으로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변곡점은 2분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면 1분기가 바닥이라는 생각을 하고 2분기에 베팅을 했는데 2분기 때 만약 실적이 정말로 깨져버리면은 이게 완벽히 돌아선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변곡이라고 하나 아니면 강한 조정은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2분기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쩌면 2분기가 또 강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는 시기가 될 것도 같네요. 네, 제이슨리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우리 에이스 전문가님 의견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쪽 시장 뭐 실적 얘기 잠깐 드리면은 지금 뭐 우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좀 중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있는데, 뭐 애플이라든지 뭐 퀄컴, 특히나 이제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 위주 나스닥이 좀 지난 낙폭을 좀 키웠었는데 지금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술주 위주, 우리나라도 IT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가 이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IT 섹터의 미국 증시의 미국 기업들의 어떤 실적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의 부품주들 뭐 이런 쪽에서의 약진이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뭐 소형주, 중소형주 랠리는 이어질 것 같고, 결국에 그 2000선에 대한 그 부담감들은 결국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만들어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2000선에서 아까도 말씀이 좀 나왔지만은 펀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펀드 판매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어떤 지금 매수세는 굉장히 좀 약해져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기관들의 펀드 총 물량이 한 62조 정도 지금 뭐 떨어졌다 그러는데, 과거에 이제 한 73조에 비해서 이제 매도세가 판매가 잘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펀드 쪽에서도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된다라는 얘기도 사실 들리고 있기 때문에 2000선을 결국에 뚫는 거는 사실 개인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외인들의 꾸준한 수급과 그다음에
외인과 기관의 동시 손매수가 있을 때 이천선을 좀 우리가 돌파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 외인들과 기관이 계속 공방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또 이천선에서 또 박스권의 지리한 싸움들이 뭐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시장 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이천선 안착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DJ 박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근데 그 안착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2000을 전후로 좀 그 아래로 떨어지는 기간도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한 1980까지도.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면서 펀드 환매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2050, 뭐 2100 이렇게 꾸준히 가려면 좀 물갈이가 돼야 됩니다. 무슨 물갈이냐면 2000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더 추가 상승을 노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 들어오고, 이런 이제 과정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2000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 과정이 계속 상승을 하는 그 기업보다는 좀 이렇게 0% 횡보를 할 때, 그런 순간에 2000이 정말 이제 꼭지는 꼭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빠져나가는 그 기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5월 장세는 좀 완만한 상승을 보일 걸로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한 2주 정도, 최소 2주 정도는 더 2000을 전후로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DJ 박 전문가님은 이천선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2주 정도 횡보를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렉스 팀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네, 뭐 보면은 저는 의외로 좀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무조건 환율이거든요. 네. 환율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환율이. 무조건 환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에서 하방 안 나오면은 지수가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거는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 즉 원화가치 강세가 된다는 거는 곧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거의 저점 와 있는 상태에서 그거보다 더 원화가 강세가 되려면은, 그럼 우리나라가 방법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좋아야 되거든요.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실적이 나쁘다라고 이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다들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되게 싼 축에 속해요.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상황이 싼 축에 속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까 LG화학 얘기 드렸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거의 역사 최저점이에요. 밸류로 따지면. 네. 2008년 이후로 거의 최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개별적으로 좀 보자면은, 우리 시장은 딱 세 가지 포인트로 보자면, 첫 번째 환율, 두 번째는 얼마나 위험 자산에 대해서 선호 심리가 생겨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들어오냐인데, 돈이 들어올 때 다른 나라를 먼저 보면 알 것 같아요. 인도나 저랑 같이 가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쪽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번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던데, 특히. 네. 중국은 이번에 좀 갈렸거든요. 중국이랑 들어오는 거는 좀 갈렸는데, 우리나라 물론 시장은 중국이랑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는 연기금이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인지. 지금 4월 내내 또 사고 있어요. 또 연기금이. 연기금 수익 많이 났다고 그러던데. 연기금이 수익 많이 날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기간 평균. 주식으로만. 주식으로 많이 났겠죠. 밑에서 많이 받쳤기 때문에. 1780대부터 거의 2000 올라가면서 계속 받치고 있는데, 의외인 게 2000을 넘어섰는데 안 팔아요, 잘. 네. 그거죠. 이제 계속 난 받쳐서 주식만 사냐. 나도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로직으로 연기금 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연기금은 코스피 선행 PER 보고 사는 거예요. 연기금 코스피 선행 PER이 9.5배 이하일 때는 자금집행이 좀 쉽습니다, 사실. 프로세스적으로 쉬워요. 근데 그거 넘어가면 좀 되게 귀찮아요. 집행하는, 주식 사는 것 자체가 서류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밴드가 밸류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사고 있는 건데, 과연 주식가가 더 올랐을 때도 연기금 계속 살려면은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네.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제슬리 전문가님 얘기했지만 이번 기술지 실적에서 좀 갈리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 네. 아직까지도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선택과 집중하는 시장.
품목장세. 네. 네, 아직까지도 코스피에서 종목 마찬가지인 것 자체가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LG전자 많이 올랐어요. LG 네, 디스플레이도 많이 LG 올랐어요.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짱이죠. LG 친구들 많이 네, 올랐어요. LG는 많이 올랐어요. 청개구리 같은 놈들.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방어죠, 방어주. 일단은 아, 진짜. 네, 일단은 제가 뭐 LG에 뭐 감정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삼성에 나쁜 감정 있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 삼성 좋아합니다. 예. 삼성전자 여러분들 삼성 좋아해 협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렉스 팀장님은 환율과 연기금 그리고 기업 실적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어우, 보일 것 같다라고 잘못 정리해 정리하셨네요. 주셨습니다. 환율, 아닌가요? 그 다음에 다른 이머징 국가 자금 들어가는 뭐 ETF로 들어가는 자금, 네. 그다음 세 번째로 연기금 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네, 정리가 잘 안 알겠습니다. 되셨네요. 실적도 예. 마지막에 예, 말씀하시길래 넣어봤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방송은 메이저 TV, 슈어넷, 밥TV뿐만 아니라 네이버,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매에 대한 SMS 발송 서비스 등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BMS 증권투자연합을 검색하시거나 cafe.naver.com/bmsstocku 를 입력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생생 시황 전략과 이슈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음 코너는 결정 이번 주 주도주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끝났나요? 네, 오늘 좀 사실 빠르게. 뭐 이슈는 가장 세월호 중요한 없죠. 이슈가 애도에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 S리그 클래식에 세 종목이 편입이 됐고 S리그 챌린지에는 두 종목이 편입이 됐는데요. S리그 클래식 코스피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은 9.72% 앞서 나가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3.58% 좋네요. 앞서 나가고 네. 있습니다. 또 챌린지에서 이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에서 7.19%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05% 앞서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클래식 수익률이 챌린지보다는 조금 더 좋네요. 네, S리그 클래식 수익률이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이번 한 종목이 내가 그렇게 올리지 말자고 그랬다. 아니 안 올려도 근데 이건 떨어진 건 마찬가지니까. 지금 수익을 반영하고 갔기 때문에 반영하기 상관없어요. 때문에 네. 그 밑에 S리그 챌린지를 탄탄하게 수익을 만들어 놓고 희생하고 올라갔죠. 올라가서 아, 장렬히 전사했죠. 클래식에서 장렬히 전사했어요. 전사. 네. 아. 이건 뭐 자동 손절 뭐 네. 나갔으니까. 저희 의원님들께는 자동 손절 문자 다 보내드렸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뭐 종목을 뭐 뺄 건 없는 것 같아요. 참모에스폼 뭐 빠진 거 말고는. 네, 3월에 스폼. 네. 네. 배용제약. 빼주세요. 네, 대리점 네, 빼주나요? 네. 배용제약은 왜냐면 내가 오늘 의약품 쪽에 하나 갖고 나왔기 때문에 네. 아, 미리 또 커팅? 자리 비워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한번 칩니다. 산목의 스폼은 그런데 저희 정 의원님들께는 이미 수익 실현, 손절했다고 문자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손절가가 26,0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비해서 산목의 스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그럼 있기로는 한 점은 빠진 거네요. 우리 지금 9점.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네. 빠진 네. 클래식이. 손절 한 6.7%, 6.4 7%. 47% 손실 나고 이제 손절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한번 그 수익률 불러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는 11.78% 수익이 나고 있고 유진테크는 11.05%, CJ제일제당은 4.83%, 파라다이스는 8.53%, 한라비스트현공조는 3.02%, 대웅제약은 0.28%, LG화학은 2.81%, 네이버는 7.16%, 그리고 삼목에스폼은 빠졌고요. YG엔터테인먼트는 마이너스 2.38%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또 S리그 챌린지도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진칼은 4% 수익 중이고요. 네, 애경유한은 조금씩 올라오네요. 그러게요. 애경유한은 7.94%, 하림은 9.19%, 한국사이버결제는 마이너스 2.1%. 탈락 후보주예요. 코나이는 3. 조금 기고 있네요. 코나이는 3.56%, 나이스정보통신은 7.1%, 현대로템은 1.05%, 스맥은 0.57%,
SK 브로드밴드는 마이너스 0.68%, 덕산 하이메탈은 마이너스 3.88% 현재 수익 중입니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 좀 빠질만한 종목들이 몇 개 보이네요. 네, 많이 보이네요. 네. 아, 지난주에 3위 같기라 그걸 했어야 되는데, 1등 홀딩스. 사무게스폼은 저희 에이스 전문가님께서 그렇게 올리지 말자고 이거 어차피 비슷했어, 수익률은.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느낌이 손절 나갔다는 느낌이 너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럼 좀 회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과성을, 심리적인 부분이죠. 뭐. 근데 저는 지금 종목들 중에 몇 개 좀 빼야 될 게 있다고 보는데, S3 클래식 할라비스텐 공조, 오래 끌었죠. 오래 지금 끌었죠. 자동차 부품이 그쪽 매기가 아니니까. 네. 이 정도면 선봉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도주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아쉬운 거는 유진테크가. 유진테크요. 유진테크도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원익 IPS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종목을 냈는데 원익 IPS 급등했더라고요. 근데 유진테크가 좀 밀리는 분위기라 네. 유진테크 원익 IPS를 좀 갈아타면. 근데 반도체 아직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봅니다만은 하여튼 할라비스텐 공조는 좀 빼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아까운 건 CJ ENM이죠. 얘기하지 마세요. 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봤는 줄 알았어요. 더블이 났던 것 같은데. CJ는 뭐 엔텔스, 뭐 불콤 다 아깝죠 사실. 뭐 제 종목 아깝네요. 뭐 오세라 전문가님 종목도 아까 블루콤 끝없이 가던데. 바꿀 필요가 없었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시일제약 이런 것들. 네, 아우 신일제약 얘기해놓고 더 갔나요? 예. 그리고 대웅제약 예술이네요. 예술이네요. 예. 예, 참 안타깝네요. 이런 거. 다 좋은 거 대학교로 그렇게 얘기해. 대웅제약 올려서. 그러게요. 대웅제약으로 수치를 올라가서 빨리 뺐어야 되는데. 네. 우사 이거 루사 안 먹어서 그래요. 하나씩 돌렸어야 되는데. 버려야지. 대웅제약도 이번 시간에 어떻게 빠지는 걸로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빠져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거. 네, 대웅제약. 대웅제약 수익권 탈출입니다. 그러네. 네. 그래도 수익이죠. 내 갭으로 만들어. 수수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 아플 수도 있지만 그건 뭐. 그리고 클래식에 지금 그래서 유진테크, 한라비스테온 공조, 대웅제약이 이제 유진테크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바꾸기엔 좀 지금 애매하지 않나요? 빼기는 좀 애매해서. 네. 빼려면 진작 뺐어요. 네. 원익 IPS가 너무 올라서 바깥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그렇죠. 만약에 뺀다라고 하면은 이 방송이 어차피 오늘 10회잖아요. 네. 10회, 20회 할 거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 바꾸면은 아예 그렇게 바꾸는 게 낫지. 전방으로 예, 중소형주에서 그쪽으로 바꿔 타는 건 전방으로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SK하이닉스는 지금 역사적 밸류로 봤을 때도 한 75% 수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사한 건 아니에요. 예, 저한테 근거를 물어보지 마시고. 근데 그래서 조금 접근이 좀 그럴 것 같고. 유진테크를 그냥 살려놓는 걸로. 근데 수급이 참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근데 오늘 또 준비해 오신 종목들 한번 들어보면은 더 좋은 종목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후보로 놔둘까요? 예, 그럼 일단 뭐 보시죠, 뭐 나머지들. 아우, 갑자기 CJN 차트고 이런 거. CJ는 1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10%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들어온 종목 중에 YG엔터가 지금 소폭 손실 중인데 빼고 싶으시죠? 아니. 저도 저쪽을 빼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네, 일주일 전에. STM이 좀 더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STM. 갈아타려주려고요? 아니, 갈아타진 않고, 우리. 로엔이 짱이던데. 로엔이. 로엔이 로엔이 짱이던데. 로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렉스 팀장님의 로엔 그래서. 그렇게 자. 얘기했는데 항상 저의 종목 아시겠지만, 이렇게 핍박받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어깨 피는 날 옵니다. 신데렐라. 왜냐면 지금 지난 시간에 들어서 2.38%, 그 다음에 뭐 우리 쌀고일제도 2.20% 정도 지금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데 자동 손절 라인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손절 라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굳이 손절하지 않는 종목을 지금 2% 밀렸다고 여기서 짤로 가면 CJ ENM 난다니까. 블루콘 꼴 나고 루트론이 꼴 나니까. 네. 일단 놔두는 걸로. 일단 좋은 종목도 가져왔으니까 또 네. 대종목 좀만 살려주고 많이 줄었어요 제 종목 그래도. 지난 시간에 루멘스 이런 거 다 수익 실어 기가 막 파라다이스 누구 종목입니까 이런 거. 파라다이스. 지난 시간에 안 된다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 아니 루멘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루멘스도 네. 뭐 난 된다라고 보면서 이게 수익 실현 다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 10%가 빠진 하한가를 갔다 오는데도 불구하고 믿었다면 루멘스는 될 수 있다. 응?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해서 S 리그 클래식에서는 유진테크, 한라비스타용 공조, 대웅제약, 그리고 삼목에스폼까지 이제 빠지게 되는데 Y젠터는 그대로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나 빠지게 되네요. 올라갈 종목들 좀 많이 있어야 될 텐데요. 챌린지에서 올릴만한 종목들을 보고 네. 그다음에 또 가지고 나온 종목들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네요. S리그 챌린지에서는 또 각자 이거 뺐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들 있으신가요? 오히려 여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음. 안정적이야, 참. 안정적이죠. 응. 챌린지가 수익률이 그렇게 클래식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안정적이네요. 현대로템을 위로 올려는 건 어떨까요? 이거 괜찮을 것 명색이 같아요. 로템인데. 네. 네. 한진칼 올라가는 건 어때요? 한진칼. 한지칼도 나쁘지 않아요. 한칭칼? 네, 나쁘지 않아요. 이게 한 지금 일주일, 2주일 정도 기고 있는데, 네. 한 번 뚫으면 5%짜리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여태까지 한진칼 그리고 현대로템 나왔습니다. 한 두 종목 정도 더 나와도 될 것 같은데요. 하림 어떨까요? 하림 너무 많이 올랐나요? 너무 많이 지금 올라서 9%대 수익 중이긴 조정 한데. 좀- 아니에요. 조정 이쁘게 받고 있어요, 이 녀석은. 올라가기에는 좀- 작가서 이게 제일제당이 있어서 음식료 이쪽에는. 난 개인적으로 나이스 정보 통신 좋은데, 주도주는 아닌데, 네. 잘 갈 것 같아. 이거 우리 오세라 오세라 전문가 전문가의 예, 종목이죠? 종목이잖아요. 네. 난 개인적으로 이거 좋은 것 같던데. 그런데 또 올라갔다가 또 삼목에서 봄골 날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차트를 내가 봤어요. 다이렉트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 가져오신 거 없나요? 있죠. 저도 있는데 대형제약 빠지면 하나 노릴 만한 게 하나 있는데 대웅제약 빠질 걸 이미 알고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대형제약 노리면서 휴원스 썼으면 휴원스. 휴원스요. 그거 어떻게 봤어요? 내가 엄청 믿는 종목인데 그거. 휴원스. 어. 수급 실적 네. 업황 한 박자 맞는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얘네들 마켓시어 뭐 시장 점유 4위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제약 쪽 그다음에 뭐 캡슐 쪽 그다음에 뭐 정제 쪽 관련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도 지금 신고가를 한번 터치하고 아름답게 조정받고 다시 한번 돌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업사이드 보면은 지금 35,000원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35,000원에서 지금 한 20% 가까이 올라왔고 여기서 업사이드 한 20% 정도 더 갈 수 있는 가능성 최소 미니멈 20% 정도 보기 때문에 한번 밀고 싶습니다. 휴원스나 한 표 던져요. 휴원스요. 이게 근 1년간 박스인데 터지면 난리 납니다. 네. 더군다나 리포트가 최근에 하나 네. 동양에서 나왔는데 실적에 대해서 아주 배팅. 아주. 이건 그냥 뭐 실적 무조건 좋다라고 그냥 써놨던데. 예. 그래서 휴원상 종목 가고요. 이어서 그냥 바로 가죠. 뭐 네. 제가 두 종목 준비했는데 다음 종목은요? 뭐 요새 뭐 리모델링 관련해서 뭐 많이 나오는데 리모델링의 가장 기초적인 기초 시멘트 한번 가야죠. 시멘트요. 성신량이 갑니다. 성신양이. 네, 성신량이 뭐 자산 매각이라든지 뭐 과잉지구 해소를 위해서 뭐 해외 공장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원재료 하락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나올 거라는 예상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뭐 논란도 좀 있었지만 네. 뭐 사실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성신량의 차트 보시면은 나쁘지 않고 수급도 지금 성신량이 좋아요. 나 네.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데, 제이슨님 종목 잘 찾는 거 알았지만, 오늘 장난 아닌데요? 네, 오늘에서 야심차게 오늘 야심차게 진짜 준비했나봐요. 그 종목 내용까지 그래서 막 좋다 던지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또 내용들 네. 우리 현대 납득할 수 있는 수급되고 차트되고 그다음에 업황되면서 실적되는 뭐 이런 종목들로 두 종목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들 까인다고 하면 자존심에 많이 금 갈 것 같아요. 난 두 종목 완전 찬성이에요, 진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챌린지든 클래식이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합니다. 음. 어디든 간다. 네. 오늘 강하게 또 강한 종목들 두 개 들고 오셨는데요. 이어서 에이스 전문가님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저요? 네. 저 오늘 네이버 움직였잖아요. 네, 오늘 내일. 그거에서 이제 간단히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어쨌든 미국에서 나스닥 급락했었는데 다시 성장주 쪽으로 베팅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이오 섹터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그거 불면은 우리나라 쪽으로도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의외로 클래식이랑 챌린지에 바이오가 없어요. 바이오가. 그러게요. 네.
어떤 거요? 어떤 거? 바이오 바이오? 관련 종목이 없다. 바이오라. 한스바이오 메디톡스 한스바이오 오늘 괜찮아. 나쁘지 않아. 네, 메디톡스도 뭐 제가 들고 온 종목이에요, 지금. 그래요? 오늘. 제가 잠깐 바이오메드. 밖에 나갔다가 오느라고. 저도 두 종목 근데 준비했는데 엑세스 바이오도 약간 쌍바닥이지 않아요? 아, 엑세스바이오도 배팅 걸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회원들과. 기간 수급도 괜찮던데. 아, 연기금이 뭐 회사 인수할 것처럼 사가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로 하루도 안 빼놓고 사가요? 아, 걔네들 물려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평간. 뭐 넣기로 했나요, 오늘? 일단 제이슨이 전문가님께서 휴원스 그리고 성신영이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에이스 전문가님 종목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한스바이오메드랑, 그 다음에, 솔직히 바이오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마크로젠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 정말 못 사는 주식인데, 정말 살려면 그냥 이번에 사야 돼요. 이번에 넣어야 돼요. 예. 아, 정말로 살 거면. 이번엔 괜찮은 살 거면. 아, 이거 고민하는 차트예요. 아니, 차트 보고 사면 안 돼, 얘는. 저희도 고민스러워. 아니, 차트 보고 언제 샀다고, 바이오 주식을. 안 돼. 아, 사긴 했어요. 한스바이오랑 엑세스는 다 썼어요. 진짜? 연봉 보고 샀네 연봉. 짝짜리지 뭐. 아, 이거 좀 웃겼는데? 월급은 안 되고 연봉. 연봉. 엑스는 클래식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 일단 아니요, 일단 지금 후보 종목 던지는 거죠. 던지고 있습니다. 네, 한스바이오메드 그리고 마크로젠 얘기해 괜찮네요. 주셨는데 괜찮다고 봐요. 좋은 종목들인 것 같아요. 마침 또 없었던 바이오 종목들 얘기해 주셨고 한스바이오메드는 모멘텀이 좀 이것저것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이라서 어떤 모멘텀 있죠? 여름이라서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름이라서. 아, 일단 한스바이오메드가 그 인공 네. 보형물을 만드는 그 이제 좀 주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전에 나왔던 메디톡스 쪽으로도 그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실적 부분들도 어느 정도 괜찮고 성장성도 뭐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그리고 수급도 뭐 양호하게 나타나고 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 마크로젠 얘기해 주셨고요. 알렉스 팀장님은 또 어떤 저요?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무지하게 많아요. 아우, 네, 무지하게 많은데. 씨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시간이 아니요. 아니라. 코로 웃은 거예요. 코로. 포트폴리오 하나 줘요. 이쪽에다가 20개 기업 혼자. 이거 세 개로 이거 가시죠. 드디어 감정이 나오나요? 저한테 아니에요. 감정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아니에요. 봅시다 어디 뭐 네. 봅시다. 한번 저는 볼게요.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를 선택과 종목을 집중이라고 하나- 아까 말씀하셨죠. 네, 선택과 집중을. 그러니까 선택 섹터 하나 선택한 거죠. 네. 배팅성도 있지만 좀 상당히 좀 탄탄한. 예, 전 동부화재. 동부화재요. 네, 동부화재를 일단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어떤 모멘텀이 있죠? 아,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융 섹터 하나 가는 거죠. 그리고 네. 그 경기 회복기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미리 움직인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동부화재가 사실은 좀 세월호 관련해서 사실 그 사망자 관련한 보험금 나오는 회사이긴 해요. 근데 네. 이 회사가 재보험 들어가서 한 10억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크게 피해는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급 괜찮고, 네. 동부화재는 좀 길게 쭉 들고 가면서 장기적인 피해를 모두 다 관점으로. 먹는 이런 게 어떤가 싶은 종목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토비스, 코콤이 오늘 토비스 코콤이 오늘 상한가 들었잖아요. 상한가 들어가서 상한가 코콤을 다시 못하니 토비스로 갈아타서 토비스를 좀 얘기를 드립니다. 뭐 역시 하는 거는 카지노용 모니터. 원래 하더라고요. 코콤이 아니라 코테지. 코테. 난 갑자기 무슨 얘기 하나 했어요? 미안해요. 저기 이 혀가 꼬였어요. 지금 잠깐 전화 받고 정신이 없어서. 자,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기다렸던 종목. 제가 그 방송을 지난 수요일에 이 종목을 찾고 세상에 방송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네, 일주일 동안 묵혀두셨던 종목. 남해화학이요.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종목인데 이것도. 기록가 요즘 오르고 있습니다. 아. 예, 오르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점유율 꽤 센 곳입니다. 여기가 네. 국내 최대 비료 생산업체예요. 예,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하면 결국 비료 가격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마진이란 게 우리가 정제 마진도 마찬가지지만 뭐 금리, 뭐 NIM이죠. 네. 그 이 마진 모든 마진들이 비슷비슷해요. 오르면 더 올라요. 예, 더 오르면 더 오르기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이 오히려 실적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남해야 하는데 기관이 세게 들어옵니다 지금. 예. 오, 또 그런 모멘텀이 있네요. 그리고 또 종목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네. 뭐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한 번에 다 스트레이트로 할까요, 해주세요. 네. 아니요, 좀 쉬었다 할게요. 한번 들어보고 할게요 좀. 예. 네, 그럼 DJ 박 전문가님 종목 들어볼게요. 이번 주에 한 종목인데요. 네. 아우, 딱 한 야심차게 종목. 한 근데 종목. 이거 차트를 보시면 이게 얘가 추천할 만한 종목이 차트가 아닌데라는 신고가 생각을 하실 종목인가요? 겁니다. 특이한 종목으로. 특이하진 않고 이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사실 이 주도주 이 프로그램이 생생 주도주톡 시장을 주도하는 건 역시 업계 1위 업체죠. 그쵸. 사람인 HR입니다. 이게 이제 차트는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네. 있고요. 이제 수급을 보시면 마치 투신이 회사를 인수할 것처럼 사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네. 방금 전에 들었던 표현 이건 같은데. 되게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저 좀 네. 써먹겠습니다. 써도 됩니다. 저도. 투신에서 네. 매수가 세게 들어오고 있어서 예, 이거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요새 취업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신규 취업이 아니라 이제 재취업 이런 시장이 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음. 이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요즘 백수 친구들도 맨날 그 자소서 쓰느라 되게 바쁘더라고요. 혹시 백수 친구 중에 좀 괜찮으신 분 없나요? 아, 많죠. 그 괜찮다라는 건 친구들은 이쁜 거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많죠. 네. 우리 회사 지금 뽑고 있잖아요. 예. 아 그래요? 뽑고 있는데 여직원 뽑고 있는데 예. 자기 친구들 꼭 소개를 안 시켜줘요. 직원으로 소개를 일단 예. 네, 알겠습니다. DJ 박 전문가님은 사람인 HR 종목 추천해 주셨고요. 저 하나 빼먹었어요. 와이솔. 네. 지난주에도 와이솔 얘기했는데 다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얘기합니다. 것 같아요. 와이솔. 예. 보험사가 인수할 것처럼 사고 있어요. 아우 보험애들은 양아치가 안 돼요. 한다고 매일 네.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알렉스. 보험애들은 주식 너무 못해요. 제일 못하는 애들 보험 사는 애들이 사는 거 안 하면 안 돼. 공부하지 그래요? 추천하고 지금 보험에 몰빵 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와이솔이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기관 네. 매수가 확 들어왔습니다. 진짜 한투에서 엄청 밀던 제가 한투 있었잖아요. 한투에서 한투가 두 개, 투자 좀 네. 잘해요. 두 개 밀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1년 내내 들었던 종목이 와이솔이랑 HB 테크놀로지였거든요. 근데 1년 뒤에 터지더라고요. 지금. HB 근데 테크놀로지랑. 뭐 한투 얘기를 좀 드리자면 잘하는데 네. 가끔 이상한 짓도 합니다. 그건 노코멘트 하겠는데 다음에 제가 따로 얘기 드릴게요. 그런 거는. 궁금하네요. 이런 얘기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 노코멘트 믿기만 던져. 하겠다니. 네. 와이솔 왜냐면 이게 상당히 말고도 민감한 얘기라. 한 두 종목 더 준비해 오셨죠? 저요? 네. 한 10종목 더 있어요. 근데 아, 이거 그래요? 다 얘기하면 너무 많아서 집중해 보려고요. 저는. 네, 동부화재란 토비스, 남해화학, 와이솔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한번 종목을 이번 시간에 기대됩니다. 네. 예. 두 개 해왔는데 한 개만 얘기할까 싶어요. 두 개 다. 왜요? 왜? 어차피 두 개 다 얘기할 거면서. 전문가님들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까지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할 거면서. 그쵸. 튕기다가.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글루 시큐리티인데요. 이게 제가 찾아온 이유가 요즘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안이 미흡해질 경우에 앞으로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로 해서 피해 규모가 한 40조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가 또 좀 주가에 상승을 보안주 받지 중에 않을까. 이걸로 시큐리티 하나만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요즘 투신 그리고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참 안 오르고 있어요. 정말 이게-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얘네 국정원에다가 밥TV의 그 전문가 중에 네. 그 청담 펠스라는 전문가가 있어요. 이 전문가가 5,500원에 이걸 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근데 중요한 게 팔았겠죠, 뭐, 이제. 얼마 네. 묻고 수익 실현한 걸로 제가 이거 회사 한번 그래도 들어가셨어요? 상당히 좀 이거 얘네 맛있죠. 저희 기업 다트 들어가서 보면은 기업 내용을 보면은 국정원 내용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정보.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그 국정원 얘네 국정원에 다는 애들인데 그 코멘트를 못 쓰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전에 봤을 때. 근데 이게 거래량이 좀 없죠. 거래량 너무 없어요. 네, 이거. 거래량은 좀 장쳐야 적은 돼 이런 거. 편입니다.
그리고 예, 거래량 없어서 네, 뺀 거래량 찍었어요. 없으니까 벤츠 먹고. 예. 다른 종목 가야 두 번째 되겠네요. 종목 예. 한솔홈데코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복수하기 위해서 갖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예전에 저희 회원님들이랑 매매를 하다가 한번 크게 네, 한번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캡 떨어졌죠? 네, 갭 떨어진 경험이 있어서 근데 요즘 보니까 또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건자재주들 잘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서 또 한번 넣어봤는데 거기에다가 또 지난해부터는 열병합 발전소 사업도 시작을 했고 뭐 뉴질랜드 조림지에서 또 목재를 이제 뭐 벌초해 온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도 마음 아파요. 뭐 매출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 기대하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5파 한 번 남았네요. 지금 딱 보니까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일단 우리 공파다는데? 루멘스 네. 실현하고 더 올랐더라고요. 또 올랐죠. 간다 했는데. 하여튼 그 종목도 몇 개 더 있는데 바이로메드도 있고요, 저는. 바이로메도 네, 좋아요. 바이로메드요. 있고. 바이로메도 좋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요즘에 CJ, CGV 다시 좀 보고 있습니다. CGV. ENM에 한이 맺혀서 저도 사적인 감정을 좀 수용을 하자면 네. CJ보단 미풀이죠. 리플이 좋긴 한데 리플 말고 저는 CJ, CGV로 근데 갈래요. 뭐 극장가에서도 지금 영화 개봉 계속 늦춰진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갖고. 맞아요. 요즘에 공연도 약간 그렇고. 연예 그 노자주들이 조금 주춤할 이번 수밖에 주에 없는. 주춤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야 된다. 뭐 이런 건. YG 아직까지 괜찮다. 네. 그리 따지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또. 종목- 끼워 맞추는 건가 이거? 저희 네. 올려야 됩니다. 우리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올릴 거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S리그 클래식에서만 4종목이 빠졌고 S리그 챌린지에서는 현재까지 한진칼 그리고 현대로템을 클래식으로 올리는 게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클래식에서 이거 말고 또 빼고 싶은 종목 있으신가요? 많이 빼야도 많이 그냥 넣으니까. 다친 것 같아요. 있어야 될 건 좀 있는 것 같고. 어우 네이버가 니차마자 좋네요. 네이버. 그러게요. 잘났어요. 오늘 또 1등 해줘서. 아무튼 그럼 클래식에 한진칼이랑 현대로템 올라가는 걸로 다들 동의를 하시나요? 벌써 그렇게 했었나요? 네. 뭐 동의합니다. 예. 2개 이제 남았죠? 2종목. 네, 그래서 내일 시가에 이제 한진칼 그리고 현대로템 매도한 다음에 다시 매수해서 클래식 종목, 클래식 포트로 편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S리그 클래식에 지금 두 자리가 비네요. 그게 오늘 나온 종목들 중에서 올라갈 만한 거에 올라가야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이슨 리 전문가님 먼저 휴원스란 성신양회 나왔는데 네. 그 종목들 중에서 나 저는 완전 어디 찬성한다. 들어가도 상관없는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네. 너무 챌린지에서 제 종목도 너무 많이 놀아갖고 이왕이면 네. 일단 클래식 구경들 좀 시켜주게. 네. 일단은 슈원스 클래식이 아까 대웅작에 빠졌기 때문에 네. 그 섹터 매크로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바이오가 간다고 하면은 바이오랑 뭐 경합이 오늘 붙을 수는 있겠지만 슈원스랑 뭐 겹친다고 하면은 뭐 한스바이오메드 정도 경합 한번 붙어볼 만한 자신감이 있어요 사실. 휴원스 좋아요. 네. 그래서. 네, 한스바이오메드랑 수급 너무 휴원스 둘 중에 누가 클래식으로 올라가냐? 아니요. 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휴원스가 그래요? 좋다니까요. 아, 휴원스가 더 좋으세요? 저는 뭐 나름 휴원스가 오늘 갖고 나온 것 중에서는 사실 좀 그랬던 종목이고 뭐 성신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급등에 끼는 성신양이가 있는데. 성신양이 더 있긴 한데 네. 성신양에는 챌린지에 어울리는 또 종목인 것 같고 휴원스는 한 번 정도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한번 힘 한번 실어주세요, 다 같이. 어떻게 다들 동의를 하시나요? 어떤 거 집은? 휴원스요. 휴원스요? 네. 휴원스 정도는 뭐. 미지근한 반응. 야심차게 제거 와이솔이 좀 준비했다니까. 들어갔으면 와이솔. 두 자리 비니까. 와이솔이 그 웨어러블하고 네. 그 뭐죠 사물인터넷 다 엮이는 종목이거든요 이제. 근데 와이솔이 어떤가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남해화학 요즘에 세서 전 들어가면 남해야. 저도 남해화. 네. 같은 게 조금 괜찮지 않을까. 휴원스보다 남해야.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니, 남해학이 진짜 좋아요.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거든요. 챌린지가 이거. 스켜줘. 아니, 아까 전에 그 뭐였지? 휴원스하고 뭐야. 남해와. 와이솔보다는 저희 휴원스고, 휴원스보다는 저는 남해야. 근데 개인적으로 와이솔을 좀 아니야. 보이네요, 오늘. 아니야. 남해와 휴원스 2개 올리죠, 뭐. 와이솔은 빠지나요? 와이솔은 알겠습니다. 와이솔은 챌린지 거치고 가야 될 것 같아.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게요. 와이솔은 챌린지에 난.
남해화 그럼 챌린지를 어떻게 거치고 갈까요? 아니면 클래식으로 바로 갈까요? 그냥 보내요. 근데 아마 이거 너무 세요. 제가 진짜 진짜 너무 좋아. 세더라고요, 이거. 저 진짜 좋아. 네. 음. 아니 진짜 저 안 달라가지고 방송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남해화 그리고 와이솔 S리그 클래식의 내일 시가로 매수해서 휴원스랑 남해화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휴원스랑 남해화 정신이 없네요. 내일 시가에 매수해서 클래식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챌린지도 2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우리? 네, 챌린지도 2자리가 비어요. 한진칼이랑 현대 로템이 클래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저는 그 와이솔 넣으셔야죠. 우리 바이오에서 하나 넣죠. 한스 바이오메도 괜찮은데 한스 바이오메. 바이오에서 하나 바이오가 솔직히 저희가 바이오가 네. 그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포트에서 뭐 들어갔죠? 엑세스 바이오 한번 들어갔었죠? 네. 에디톡스 이런 게 그런 게 하나 들어가 마크로젠을 이번에 그냥 누르면 넣어버리니까. 마크로전. 네. 해버린 게 어떤가 싶어요. 지금 아니면 못 사는 거야. 누리고 있는 타이밍이라 이완 손자를 20% 잡고.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지금 아니면 못 사고 양봉에 따라붙으면 또 그렇다니까 이게. 또 못 사니까. 이게 바이오 하나 좀 넣었으면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오늘 길리어든 사이언스 나오잖아요 실적. 네, S리그 챌린지 오늘 좀 가시적으로 좀 다른 시점 두 종목이 비죠. 그래서 마크로젠 일단 후보로 하나 나왔고요. 마크로젠 나쁘지 않아요. 챌린지에서 한번 사보려고요. 그래, 사보기로 해야지. 사보려고 진짜. 아니 자꾸 성장주 미국에서는 바이오 얘기하는데. 2012년도에 나를 살려준 마크로젠. 이럴 바에는 클래식으로 한 번에 들어가 버리는 게 그건 또 아닌가. 그건 너무 위험한가요? 그건 위험했어. 네. 클래식에 갔다가 한 주만에 사라졌을 때 그건 다시 못 사는 거니까.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스펙이 아깝네요. 스펙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거 저희 턴어라운드 종목이에요. 그래서 물량소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나 기계 종목으로 스맥이랑 하나 더 보고 있는 게 YG1인데 네. YG1이 버핏이 투자한 건 아닌가 YG1이? 네, 윈드밀이랑 그 절삭 공부인데 그냥 스맥으로 할게요. 바꾸진 않고. 그러면 뭐죠? DJ 박정환님 종목 어떤 거였죠? 사람인 HR이요. 테마. 괜찮아요.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특이하고. 딱 챌린지 느낌이에요. 딱 챌린지 느낌. 딱 챌린지 느낌이야. 도전. 취업하려면 도전. 그러니까. 도전. 갑자기 이렇게 바지가 바뀌나 분위기가. 지금 언제나 그럼 종목 하나 빼면 안 되나? SK 프로 덕선의 메탈 이거 좀 빼면 안 되나? 덕선의 메탈이요? 저번 주에 강력하게 좋다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게요. 한 주만. 아니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니. 지금 올리려고 욕심 부리시는 거 아니죠 지금 설마? 욕심 부리는 아닙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는 어떨까요? 좀 빼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한국 사이버 진짜로. 아니 근데 결제주가 좀 오래 갔어요. 오래됐어 이거 좀. 그러게요. 너무 오래 정도. 이게 오래된 게 아니라 결제주 테마가 한번 작년 말부터 세게 올라온 상황에서 그걸로 그 전에 많이 뭘로 먹었죠? 우리 모빌리언스. 모빌리언스 먹고 요걸로 이건 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같은 섹터로 한번. 오바 한번 했다. 네, 한국 사이버 결제 빼주면 내려드립니다. 남을 위해서 내려드립니다. 한국 죄송합니다. 사이버 결제도 한국 사이버 결제 매수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내일 그냥 2%의 시가에 정리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케이스 모빌리언스 많이 드셨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한국 사이버 결제도 내일 시가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자리 더 비네요. 한 자리가 마크로젠이랑 사람인 HR 들어갔고요. 메디톡스 그러니까 메이톡스도 좋아. 메이톡스 좋죠. 미치겠네 이거. 한스 바이오메도 안 들어갑니까? 한스 바이오메. 자 마크로젠 들어갔으니까 네. 사시바면 또 들어간 건 좀 그런 거 같아요. 와이솔 넣으셔 와이솔. 아니면 우리 제이슨리 전문가님의 성신양이 성신양이 나쁘지 않아요. 성신양이랑 와이솔. 난 성신양에. 난 성신양이. 나 개인적으로 와이솔 되게 안 좋아해. 성신양에 와이솔 한테도 내가 1년 동안 같이 밀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어. 와이솔 말고 그러면 이건 어때? 토비스. 토비스랑 성신양에는 동부화재는 어떨까? 장기적인 거. 나 싫어. 나 싫어. 동부화재 언급만 했다는 거. 싫어. 저도 굳이 듣고 싶지 않았어요. 네. 성신양이 그 청취자분들 욕할 거예요. 제가 언제 가냐고. 가는 차트라고는 아주 생각할 거야. 챌린저에서 한번 넣어줘야 될 거 같아요, 성신양이. 그럼 사람의 HR이랑 지금 들어가는 게 마크로젠이요. 마크로젠이죠? 네. 나머지 하나 지금 들어가는 거죠? 네. 성신양이 한번 가자. 성신양이 한번 가자. 성신양이 한번 네.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성신양이까지. 와이솔은 놓쳤어요. 오늘 술 한번 사시죠. 어디도 그렇게 먹고 자고 간다고 했었는데.
네, 마크로젠이랑 사람인 HR, 성신양이까지 S리그 챌린지로 들어가게 됐고요. S리그 클래식에는 유진테크, 한라비스테온공조, 대웅제약, 삼목에스폼이 빠지고요. 이 자리에 히온스랑 남해화학, 그리고 S리그 챌린지에 있던 한진퀄과 현대 로템이 내일 시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오늘 교체가 됐네요. 오늘 때보다 좀 활발하게 종목 교체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결정 이번 주 주도주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슬미 연구원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번 주 기업들 실적 발표 일정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기업 실적 수요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일단, 있었네요. 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콜콤, P&G가 발표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LG 디스플레이, OCI가 발표가 됩니다. 24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제너럴 모터스가 발표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 SOL, 포스코 등이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25일 금요일에는 미국 포드, 혼다모터스가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 삼성전기, 현대건설, 삼성 SDI가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남아있는 한 주인데, 기업들 실적 그리고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생생 주도주톡은 오늘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처음에 좀 차분했는데 마지막에 또 그래도 활기찼네요. 그러게요. 마지막에 좀 치열했네요. 네,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과 정보 항상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청취자분들도 이번 한 주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